필리핀이 요즘 체감온도 5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려졌는데요. 한인 동포들도 예년보다 심해진 무더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필리핀에서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109년 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수도 마닐라는 38.8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1915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체감 온도는 50도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초부터 4월 중순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예년과 다른 무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입니다. Wala man ko'y mabuhat sa gawas, oy. Init kayo. Bisa ka diutra. Init lang gihapon. Naot lang ko mausab ni ang weather karon. Sa una, daghan kayong customer tungod sa kainit sa panahon, halos dili na sila kayo manggawas. Nga isa pod sa sobras kainit ang prutas, dali ra sad kay mga daot. 극심한 폭염에 필리핀 전역의 공립학교는 휴교령을 내리며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자녀를 두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Gipaundang pa man ang face-to-face classes mong nara sa balay akong mga anak, pero walay magbantay nila. 필리핀의 기록적인 폭염을 일으킨 주범은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필리핀은 보통 3월에서 5월이 가장 덥지만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폭염이 더 심해진 것으로 필리핀 기상당국은 분석합니다. 한인사회도 전과 다른 분위기를 실감합니다. 한인동포가 운영하는 이 차량 정비소엔 날이 더워지면서 차량용 에어컨 고장 사례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 관계로 차량 에어컨 관련, 냉각계통 관련으로 인한 고장으로 차들이 많이 입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고온으로 타격을 입은 한인 상권도 있습니다. 저희 예식장도 현재 점심을 부킹을 받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실제로 예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풀 가동해도 더위가 가시지 않을 만큼. 필리핀 우리공간은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경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필리핀 일각에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5번째 거점 세종학당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거점 세종학당은 앞으로 중동 아랍 11개국의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모습인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박또박 한글을 받아 적고 모음부터 천천히 따라 읽어봅니다. 한국어 입문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수업 현장입니다. 20명 정원에 하루도 안 되어 2배 가까운 인원이 몰릴 만큼 개설 전부터 이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My major is international relations. So firstly, I believe that learning Korean language will open doors and bring opportunity to work and start my passion in the Korean embassy firstly. I want to be fluent, so when I have the chance to go there, I actually can talk like fluent Korean with Korean people and have conversations and like how do you say this? Get to meet people, know them, like make friends, because language is a barrier, so it's better. 아랍에미리트 제3의 도시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랍의 문화수도 샤르자의 국립대학에 거점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수요가 최근에 제2의 중동풍이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산업적으로나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붐이 일면서 저희 세종학당재단에서도 향후에 크게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고점 세종학당을 중동 지역에 세우기로 결정을 했고, Our students are very international. They are very coming from diverse background, and they are so interested in foreign languages, including Korean language. And I'm very happy to announce that today we are starting the first class for Korean language at our university, and we have great attention and great interest from our university students to start this program.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류 동호회 회원수가 급성장하는 등 K-팝과 K-드라마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는 추세. 이번 거점 세종학당의 한국어 수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K-드라마나 K-팝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문자를 배우면서 그리고 글을 배우면서 자기네들이 구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본인들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집중력 높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공서를 가게 되면 한국말로 로컬 분들이 많이 응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어가 점점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거점 세종학당은 앞으로 중동 지역 11개국 14개 세종학당을 밀착 지원하고 한국어 교원 양성과 재교육, 출판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어 입문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한국어 정규 과정과 한글날 행사,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입양동포와 가족이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체험 캠프는 보통 한국을 잘 모르는 입양동포들을 초대해 모국과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인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당근과 불고기 등 김밥 속 재료를 꾹꾹 눌러줍니다. 서툰 솜씨지만 직접 만들어 먹으니 맛도 재미도 2배가 됩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린 입양동포 캠프. 프랑스 입양동포와 가족 60여 명이 참가해 사흘 동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J'ai essayé un petit peu chez moi à faire des kimbap. C'est compliqué à les rouler, donc c'était pas si bien réussi. Mais là, du coup, j'ai regardé un petit peu comment faisaient les Coréennes, et je crois qu'ils sont mieux réussis cette fois-ci. 프랑스 한글 학교 협의회가 주최하는 입양동포 캠프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외면해온 이들을 초대해 모국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리고 한국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 한국인을 만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한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C'est comme des frères, on est frères, sœurs, on fait partie d'une même famille en fait, parce qu'on a la même blessure dès le départ. Il n'y a que des gens en fait qui ont cette origine-là, qui peuvent se comprendre.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민화, 캘리그라피 수업부터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사범이 진행하는 태권도 수업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뿌리찾기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양동포들을 위해 DNA 검사로 가족을 찾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 입양동포들에게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적을 회복하는 프랑스 입양동포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적 신청을 하신 분이 18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5분이 한국 국적을 이제 다시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의 그 위상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그 모국에 대한 그 질문을 자녀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본인들이 그 태어났고 또 어렵게 떠나온 나라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또 국적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일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 뿌리가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입양동포 가족들. 캠프 체험으로 모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이들은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Je pense que je suis fière d'être coréenne. Je suis fière également d'être française. Oui, je pense que c'est une richesse d'avoir ces deux cultures. C'est plutôt une fierté au final. Donc on a un très beau pays. Même si moi je suis né en France, je considère que c'est quand même dans mes racines. 해외 입양동포에게 친가족과의 재회는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희박한 확률을 뚫고 기적처럼 가족을 찾더라도 한국 가족이 만남을 거절하는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재회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엔 연락이 닿지 않는 친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온 미국 입양동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I'm a Korean adoptee, 한국 입양인이에요. And I'm here really because I'd like to continue with my birth family search. You know, I did some searching, a couple of times when I went back to Korea, and I'd like to try a little bit more. Right now, I live in Rochester,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re were like different times in my life where, I struggled. I think a lot when I was like in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there was a lot of bullying. And now as I've gotten older, I've learned to really kind of embrace who I am and where I come from. And even like going back to Korea, I think that's been helpful in solidifying that like Korea is not just this place on this map. It's like an actual country with people and that's where you're from. So currently, I'm working, I work a full-time job. I work in the special education field. When I'm not working, like in my spare time, one of the things I really like doing is I like to act in films. I've done a couple of like small commercials and, I do a lot in like the local film community, like short films and movies and things like that. So in my paper, it does say that I was born in Tongyeong, and that my birth mom is from Koje. And, it says that she didn't graduate with like a high school diploma. I think it says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And there wasn't any information about my biological father, so I do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him. So when I went back in 2019, they took me back to Tongyeong. And so I just spent like a day and a half like wandering around Tongyeong, like walking around and seeing what it looked like there. And my first thought was when we were on the bus, the really long bus ride, I just looked out the window and I was like, wow, I could have been here. This is where I could have grown up. And then when the other adoptee, his name was Chris, when we were walking around, I remember we were just like looking at kids getting out of school or like looking at school buildings and being like, we could have gone to school here. When I went back in 2022, I did a lot of birth searching. We went to like community centers, we went to elementary schools, we went and we talked to like women working in the town and like the market. And, we even met like this village elder in Koje who like was in an area of where people with my last name, which is Moon, live. And so we found out there were all these different places where Moons live in Koje. Like now when I look back on it, it all just feels like a dream. All these people were so kind and they just wanted to help find someone to give me a lead. And, and we think that we found a woman that might be my mom, but she just, who if it was her, she wasn't ready to like talk about it. They were texting her and she just, didn't either want to admit it or it might not have been her. But I would think if it wasn't her, she would like say, no, that's not me. I think it's just like biological. You want to know where you come from and you want to know, like when I want to look at someone and be like, oh, we share some similar features, or, oh, I get this thing that I do from you.
back then, probably she didn't speak any English. And as time has gone on, you don't really need to learn English if you live in Korea. So I wanted to be able to even have just like a basic conversation on my own without a translator. And I wish that you yourself had your best life, because I think it was probably hard for you to make that decision. You know, I've watched a lot of documentaries about that. 저는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중국 장자제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대표 여행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사이 50, 60대 한국인 관광객이 목숨을 잃고 응급수술을 받는 등 큰 사고가 2차례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효도 관광이 많아 고령자 비율이 높은 데다 관광지 특성상 도보로 긴 시간 이동하는 구간이 많고 가파른 계단이나 절벽 길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고령자에게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사고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장자제 여행을 앞두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지에서도 수시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조짐이 보이면 여행 가이드와 상의해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체력 소비가 큰 관광지에선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골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꼭 인지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